그게 왜 그럴까요? 된다는 거예요. 삼성이 그 정도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근데 2차 전지는 얻어맞을 만큼 좀 얻어맞은 것 같다는 느낌이 최근에 좀 많이 강합니다. 아까 이제 좀 공부할 종목을 지금부터 좀 추리라고 하셨잖아요. 2차 전지 내에서 네. 뭐 양극재일까요? 뭐 아니면 요즘에 엔캠도 잘 나가고 막 그러던데 네. 어느 쪽을 좀 유심히 보면 좋을까요? 사실 엔캠도 되게 고생 많이 시켰죠. 좀 네,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지금 올라가는 거 보고 양극재 갈 때 엔캠 안 가가지고 그러니까 엔캠 욕 엄청 했잖아요. 제가 맞아요. 엔캠 같은 거 어디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가는 걸 사는 게 아니고 가는 걸 사야 된다라고 엄청 욕 많이 그러네요. 했거든요. 김세현 대표님이 말씀하셨을 때만 엔캠 샀어도 네. 지금 엄청난데요, 수익률이. 그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진짜. 네. 이게 그래서 오히려 저 지금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리플이 안 좋다라고 하는 시점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제가 이제 경기 침체 얘기했을 때도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다들 경기 침체 온다라는 기사였잖아요. 네. 다들 저 혼자 안 나온다. 뭐 왜 수요가 이렇게 소비가 살아있는데 왜 오냐고. 나는 IMF도 겪어봤던 세대인데 전 진짜 제대로 맞았거든요. 정말 저희 집은 제대로 맞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일기도 적어놔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아니라고 이제 얘기했었죠. 근데 전 지금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한 적은 없었어요. 네. 솔직히.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반도체든지 디스플레이든지 뭐 이쪽 다 사야 되죠. 근데 2차 전지는 얻어맞을 만큼 좀 얻어맞은 것 같다는 느낌이 최근에 좀 많이 강합니다. 뭐 어떤 쪽을 좀 유심히 공부하고. 다 괜찮아요. 다 빠졌잖아요. 너무 다 빠졌잖아요. 근데 저는 네. 경쟁력 있는 쪽이 좋아요. 우리나라 경쟁력 있는 쪽.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포스코홀딩스도 괜찮고 에코프로 그룹들도 네.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다 엄청 근데 양극재가 사실은 기술력이 이게 과연 이 에코프로 그룹을 가진 기술력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양극재 기업이나 배터리 기업 관련 LG엔솔이든지 SDI든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과연 무시를 할 수 있을까? 경쟁력을 무시를 할 수 있을까? 네. 물론 중국의 가격 경쟁력은 뭐 어떤 나라도 못 이겨요. 미국도 못 이겨요. 그거는 못 이기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중국 맞습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저는 문제가 생겨날 보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뭐 하나 콕 집으라고 해서 찝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군요. 그 포스코홀딩스는 네. 한 4분기 네. 그 정도부터는 리튬 리튬 매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있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 게다가 포스코홀딩스는 딴 얘기가 있죠. 네. 이제 회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경영자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설 연휴쯤 돼가지고 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LG의 엔솔 그 권영수 회장님이신가요? 그분이 네. 가실 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말은 많은데 모르겠어요. 누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와우. 그래서 되게 지금 리스트 업돼 있는 분 보면 몇 분이 와우 하는 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확실히 좋은 쪽으로 좀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네, 포스코홀딩스야 뭐 예전부터도 제가. 근데 포스코홀딩스 저 옛날에 한 2년 전에 여름에 계실 때 욕먹었어요. 그때 엄청 너나 사라. 네. 근데 지금 조정 받아도 이만큼 가죠. 그때 이제 황제주 100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변함 없으시나요? 당연하죠. 지금도 가능해요. 밀렸다고 뭐 그 의견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뭐 엔캠이나 에코프로 머티 이런 쪽은 좀 어떠세요? 뭐 전에 뭐 다른 부분들 동박 뭐 이런 부분들. 동박 쪽 괜찮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박 뭐 전해질 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많이 얻어맞은 상황이어가지고 엔캠 같은 경우는 근데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어요. 기다려야죠. 네, 많이 올라간 아이들은 조금 우리가 기다리는 시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엔캠의 상승을 보고 뭘 느꼈냐면은 2차 전지에 대한 확실히 이 핫함과 수요는 죽지 않았구나. 양극재 들어갔다가 지금 엔캠 핫하니까 좀 확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엔캠이 조금 조정받으면 이거 어딘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진짜 2차 전지가 완전 진짜 펀더멘탈적으로 이건 완전 망했다 싶으면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겠죠, 돈이.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 잡주를 싫어하는 이유가 주가가 높이 떴다가 떨어지면 답이 없어요. 이게 다시 올라갈까 하면은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들 보면은 누가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과 이런 관련 기업 LG엔솔과 SDI를 누가 잡주라고 봐요. 화나가지고 왜 잡주 이런 거 말고 그 회사를 봤을 때 기술력을 봤을 때 경쟁력을 봤을 때 누가 잡주라고 봐요. 그들 살아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주가가 밀리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주가 밀려서 우리는 되게 짜증나 있는데 그 기업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지금도 묵묵하게 일을 합니다.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회사의 매출은 꺾일 수 있어요. 순이익 꺾일 수 있어요. 근데 순이익은 꺾일 수 있지만 최대한 매출은 안 꺾이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렸죠. 근데 매출을 꺾이는 부분은 당연히 이런 수요가 갑자기 좀 왔다 갔다 한 경우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기업이 그 상황에서 막 되게 어리버리되고 힘드냐, 아니면 다음 스텝을 연구를 하면서 뭔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안을 하느냐, 사실 이거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되게 잘하고 있어요. 다들 바쁘게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여전히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그 생각합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은 네. 지금 치킨 게임에 들어간 건가요? 들어가겠죠. 아, 중국이랑 중국 때 거의 나머지 느낌?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IRA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숙률은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보면 이번에 일론 머스크도 그랬잖아요. 만일 그 장벽이 없었으면 중국에서 다 먹혔을 것이다. 맞아요. 그걸 미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우리는 미국 쪽과의 관계가 지금 되게 괜찮죠. LG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쪽과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은 그리고 보면은 뭐 전 세계 점유율 몇 위 막 이러잖아요. 근데 자기 나라에서 많이 판 거죠. 판매량이 자기 나라가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나라에서 10만 대 팔고 전 세계에서 다 해서 10만 대가 팔렸다. 그럼 점유율 50%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이런 느낌이라서 지금 중국의 퍼센티지나 이런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신뢰도가 좀 낮아요. 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짜 돈 되는 쪽 어떻게 보면 박리담이잖아요. 중국 국가가 이제 중국 기업들한테 보조금 주는 거는 진짜 니들 싸움에서 이겨라라고 버티라고 돈을 주고 있는 거고, IRA는 정확하게 미국에 투자해주고 있는 기업들한테 그 규정에 맞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르죠. 그리고 사실 전기차잖아요. 전기차가 왜 나왔어요? 친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친환경이 안 되는 나라잖아요, 중국은. 근데 미국은 어쨌든 친환경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국이 그게 진짜 자충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저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중국을 조금 이렇게 세계 정세를 네. 조금 그래도 중국에 조금 뭐 우호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네. 이렇게 중국이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결국에는 네. 중국도 다 틈을 만들고 네. 기업은 돈이 되는 쪽으로 이제 흐르니까 당연하죠. 중국 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앞으로 잘 진출할 수 있고 예전처럼 될 수 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가격 경쟁 면에서 네.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네. 과거 네네. 그리고 태양광 뭐 이런 네네.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사례처럼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게,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 태양광 얘기 한번 해보죠. 그때 당시에 미국의 실수가 뭐였냐면은 지금처럼 이런 배리어를 안 쳤어요. 안 쳤습니다. 그때 만일 배리어 쳤으면은 태양광 시장 저렇게 중국 장악 못했어요. 절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다양한 기업이 있었죠. 남자들의 주식도 있었고, 예, 다양한 기업도 있었는데, 저는 결정적인 차이는 그거라고 봐요. 미국은 이 장벽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고,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만약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유지가 할 것이고, 트럼프가 되면 네. 무시무시하게 유지를 하겠죠. 뭐 더 올리겠죠. 사실 이 중국과의 이 무역 분쟁을 처음 시작한 게 누구냐면 트럼프잖아요. 바이든이 아니에요. 네. 트럼프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과연 근데 트럼프는 네. 약간 그 전통 에너지, 네, 오일 이런 쪽 친 성향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네. 그래서 많이 걱정하시죠. 그래서 요거는 좀 짚어드릴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도 대통령이 되려면 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잘 아시겠지만 웬만한 지역은 다 그냥 원래 민주당, 공화당 텃밭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느 지역이 진짜 중요하냐면 스윙 스테이트라고, 거기 딱 이제 러스트벨트 지역 있잖아요. 그 녹슨 그 공장지대, 네. 옛날에 자동차 산업이 되게 활성화했었던 그 지역, 네. 그 지역을 트럼프가 이기면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그 지역을 바이든이 잡으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 중요함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지역이 IRA 혜택을 제대로 받았어요. 그래요. 같은 동기간 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투자 규모가 200배가 증가했나? 20배가 증가했나? 200배가 증가했나?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IRA로 먹고 살아요. 2차 전지 이런 쪽인 거예요? 네, 먹고 삽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다시 뭔가 좀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고 살리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만일 바이든은 점수를 더 딸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내가 이 지역 살렸다. 맞죠. 사실은 바이든이 IRA에서 살린 거 맞아요. 그 활성화되어 있는 거 예전보다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만일
그 지역을 건드린다. 표 떨어지는 당연히 소리가 떨어지죠. 들리네. 안 돼요. 트럼프 재선 안 돼요. 그 지역 버리면요. 트럼프 대통령 못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트럼프가 됐을 때 뭐 그걸 할 수 있다? 아니요. 저는 못할 거라 봐요. 절대 못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학 하시는 쪽 분들은 중국 경제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시진핑이나 네. 푸틴이 네. 그 원하는 거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더 원한다. 네. 왜냐면 약간 아메리칸 퍼스트로 해서 그 미국에 약간 국한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외 정세에 신경을 많이 안 쓰니까 네. 이제 그 중국이나 이제 러시아가 영향력을 빼치기 좋다. 네. 전쟁도 뭐 심각하게는 터트리기도 쉬운 거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근데 또 2차 전지 분야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그런 네. 맥락을 보면은. 당연하죠. 그렇게 정치적으로 꼬여 있는데 그걸 갖다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그럴 수 없을 거라 봐요. 그리고 트럼프가 1기 때 많이 된다 하면은 뭐 트럼프 아닌 바이든 참 그렇다. 어쨌든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 2기로 말 된다 한다 하더라도 네. 1기 때만은 아마 컬러가 좀 많이 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아 그렇군요. 기술력 측면에서는 네.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가격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럼요. 그럼요. 이게 그리고 지금 보면 중국도 밀어붙이는 게 LFP잖아요. 네. 이게 전기차를 가격을 떨구려면은 사실 배터리가 거의 절반에 가깝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을 떨궈야지 전기차를 떨굴 수 있어요. 게다가 중국은 거기다 보조금까지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도 싼 LFP 쓰고 거기다 보조금까지 주다 보니까 전기차가 싸니까 많이 사는 거죠. 네. 뭐 뒤에 인프라가 있든 없든 뭐 그런 상관없이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유럽이든지 미국이든지 중국의 이 반독점 아니면 이제 이 중국의 과한 보조금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이 뭔가 쉽게 이제 접근은 되게 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많이 몰려 있긴 하지만 네. 저는 쉽지 않을 거라 봐요. 2차 전지 반등 시점이 빠르면은 네. 6월. 네, 저는 올해 지금 최근에 좀 돌긴 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보고 있냐면은 2차전지 떨어질 때 네. 우리가 이제 공매도가 중지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공매도가 중지가 된 기간 동안에 물론 뭐 이제 시장 조성자들 할 수 있겠지만 공매도가 중지가 됐는데 공매도량이 주가 떨어지면 공매도량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작년에도 12월 달에 우리나라 지수 올라갈 때 공매도량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청산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서 누구지 도대체 싶어가지고 좀 분석을 좀 해보니까 딱 기관인 거예요. 기관이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지 얘네들 왜 버티지 이거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버틴다고? 아니나 다를까 연말에 이상한 짓 하더니 지수 확 밀려버리더니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1월 말 기준으로 공매도 전체적인 시장에 공매도 청산을 한번 보려고요. 얼마나 청산이 됐는지 중지가 돼 있기 때문에 청산되면 다시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 조성자 아니고는. 조성자도 사실 멈췄어야 되는데 사실. 근데 조성자들 욕하겠지. 뭐 그러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일단 1월 말 기준으로 그 결과가 나면 아마 또 웅장착발에서 저희가 또 얘기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과의 관계도 좀 분명히 있을 거라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한 여름 정도면은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반적으로 좀 보셨을 때요. 네. 중국 경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요? 네. 살아날 거라고는 봐요.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중국은 항상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뭐 안 될 것 같은데도 돈을 엄청 부으면 그 돈 부은 거 이상 효과가 냈었던 국가가 사실 중국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일 큰 거는 지금 중국이 미국과의 어떤 이슈 때문에 네. 뭔가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말 많은 나라들이 중국을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올 연말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제가 바이든이면 그때까지 제재 안 풀 것 같은데 안 풀 것 같은데 굳이 뭐 그때까지 긴장감을 풀 필요는 없다라고. 미국 경제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이게 침체 안 올 것 같아요. 안 온다니까요. 경기 침체야. 근데 만일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을 잘 봐야 돼요. 네. 금리 인하를 이제 어쨌든 연준이 계속 금리를 좀 빠르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연준도 지금 계속 좀 쳐다보고 있죠. 만일 이 금리 인상을 했었던 이 효과가 뒤늦게 나타났는데 이게 좀 살짝 세게 쇼크로 오는 경우에는 아마 짧게 그냥 경기 침체가 와서 저는 그냥 조정 정도로 짧게 올 거라 봐요. 저는. 네. 그리고 오히려 그때 그게 예상되면 연준은 미리 좀 금리 인하를 좀 해놓을 거라 보고 있는데 그럼 금리 인하 시점은 한 진짜 5, 6월 될 수 있을까요? 전 9월이요. 9월. 지난번에 말씀드린 9월. 전 3월 아니고 9월. 9월이라 봅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물론 바뀔 수 있어요. 저도 원래는 처음에는 올해 아마 작년 연말에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빨라봤자 12월 4분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12월 달 거 FOMC 의사록을 보니까 아 얘들 하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할까? 이렇게 경기가 좋고 이렇게 좋은데 1월 달? 아니야. 3월 달도 아닐 것 같아. 중간에 시점을 다 보니까 이 경기 흐름 자체가 중간에 꺾일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3분기 넘어갔을 때 좀 연준은 고민을 해볼 것 같고 네. 4분기 이후까지 한번 좀 지켜보지 않을까. 근데 4분기에는 오히려 대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부담스러운 액션을 11월, 12월에 나갈 거예요. 11월 초에 대선이 있고 그 다음 주가 FOMC더라고요. 거긴 안 하겠죠? 12월 달에 나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연말로 최대한 연말로 땡기는 게 언제냐 봤더니 9월 정도.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 경제는 뭐 연말까지는 올해는 뭐 좀 넘어가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 그러니까 그 좀 지정학하시는 분들은 네.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그 사상부터 네. 사회주의 사상 그리고 맞아요. 약간 시진핑 그 리더십의 실책 네.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무슨 광명론인가요? 뭐 지금 문제 없다 막 네네네네네. 그런 걸 이제 문제를 덮는 거죠. 되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 네. 그래서 뭐 올해도 아니고 네. 뭐 앞으로 진짜 길게는 5년 10년도 보시더라고요. 계속 힘들 거라고. 힘든 상황이.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는 저도 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중국이 걱정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원래 중국이랑 커플링이 되게 심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오히려 최근에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해서 자립을 한 게 아니고 중국으로의 매출로부터 좀 뭔가 자립을 하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이게 나중을 보면 좀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삼성전자도 힘든 시점이죠. 네. 근데 삼성이 또 떴어요 이번에. 갤럭시 24. 와 사전 그 신청 폭주로 100만 달러 넘어. 저도 지금 살까 말까. 어. 아 이게 접히는 게 하면 살 텐데. 접히는 게 꽂혀가지고 저는. 삼성은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은 휴대폰은 워낙 안 좋았고 사실 거의 반도체만 먹고 살았죠. 가전도 좀 그냥 골방권했고 반도체를 먹고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야 중국에 팔지 마! 뭐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 못 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매출이 확 줄어들었죠. 그러니까요. 그 어려운 시간을 겪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이 뭐 내부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야. 이거 무슨 미국이 하지 말라는데 어떡해. 그렇죠. 차지 잘못 나갔다 우리 일본처럼 되면 어떡해. 어휴 끔찍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반짝 엎드리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서 삼성에 대해서 지금 되게 안 좋은 기사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럴 때 오히려 또 사야 된다 봐요. 안 좋은 기사 나올 때 이걸 누구나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는 게 단기적으로는 고통일 수 너무 있는데 고통이긴 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잘 될 건데 잘 되겠죠.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도 그렇고 네. 2차전지도 마찬가지다. 네.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번에 세몰트만 오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세몰트만 원래 있었대요. 제가 환경 방송 나가가지고 그 오는 당일날 아침에 제가 방송 나가가지고 뭐라 했어요. 6시간인데요. 6시간. 비행기 내리고 뜨고 뭐 중간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시간 빼면 그 최태원 회장이랑 뭐 삼성전자 뭐 간다는데 6시간 동안 뭘 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박이 넘게 있었더라고요. 와서 처음에 삼성전자 그 평택 캠퍼스 갔다가 중간에 어디 무슨 호텔 가가지고 최태원 회장이 면담하고 다시 삼성전자 서초로 갔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된다는 거예요. 삼성이 그 정도 능력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그런 걸 보고 가야 된다 봐요. 네. AI에서 삼성이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가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을 거다.